안녕하세요. 교육이수다의 장한섭입니다. 교육이수다 아빠 대표 박민입니다. 오늘 여러분 뭔가 색다름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희가 다른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제13위 이야기학교 축제 장소입니다. 네, 이야기학교 축제.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여기 계시니까 이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축제인가요? 그렇죠. 매해 12월 첫 주 토요일 날에 또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축제는 학생들이 주제를 잡고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80%의 전 과정을 아이들이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또 여기에 포트폴리오 전시회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학교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고로 이야기학교 학부모이다 보니까 지금 방금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들을 다 보고 전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대한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학교에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이야기학교 교육의 1년을 결산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이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특별히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오셔서 아이들이 어떤 걸 준비했는지 또 어떤 교육과정이 이야기학교, 특별히 기독교 대안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코스에 저희가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아이들 사진도 있고 학생들 소개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 여기는 좀 어떤 섹션이죠? 네. 이번엔 축제의 주제가 아이들이 스태핑 스톤스, 그래서 징검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축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징검다리로 가는 길 보이시나요? 센스 있으면 보셨을 텐데. 단순히 학생들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이 축제의 컨셉인 징검다리, 스태핑 스톤스의 컨셉에 맞게 모든 아이들의 소개를 징검다리와 같이 만든 그러한 섹션이군요.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어북 촬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반별로 컨셉을 정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때 그 컨셉 사진들, 그 다음에 여행 캠프 사진들, 이런 다양한 사진들로 지금 꾸며본 겁니다. 그럼 이야기학교의 전체 지금 학년과 반들이 나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선생님들까지 여기 같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1, 2학년이 또 합쳐져 있고 5, 6학년이 합쳐져 있는데 그럼 이야기학교의 전체적인 학년 구성이나 반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 하시네요. 네, 역시 1, 2학년 2개 반 통합해서요. 3, 4학년 통합해서 2개 반, 5, 6학년 통합해서 2개 반, 7, 8학년 통합해서 2개 반, 그리고 더 독특한 거 9학년에서 12학년 통합해서 3개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9학년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3부터인가요? 네, 그렇죠. 중3부터 고3까지 반이 통합반으로 3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가장 중요한 이 의미는 이 전시장의 주인공이 아이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처음 섹션에 아이들 소개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학교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설계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표현해 주신 건가요? 네, 이야기학교를 1년 동안 섬겨주시는 분들이 두 공간에 있는데요. 이 두 칸이 하나의 섹션이군요. 그렇죠. 자, 이쪽 부분은요, 월요일마다 중등의 친구들이 진로 직업 특강을 듣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셔야 돼요. 네, 부모님들이 여기 또 어디 계실까요? 부모님들 여기도 계시고요. 또 부모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또 이제 지역에서 만날 만한 분들 또 이렇게 요청을 해요. 네, 요청을 해서 학생들의 학부형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성과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분들. 네, 뭐 크리스천도 있을 수 있고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진로를 엄청나게 찾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사실 가장 중고등학교 때 가장 큰 고민이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아이들한테 삶의 이야기를 어른으로부터 들려주면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저녁마다 진로 직업 특강을 합니다. 그럼 단순히 이 직업은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이야가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라고. 그렇죠. 삶을 들려주는 거죠. 저는 명사 특강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 네, 아이들은 다 1%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살아갈 건데 왜 다양한 분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명사만 들려주나요? 명사십니까? 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명사 전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사랑은 동사. 네. 이렇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그렇죠. 1년에 한 24분 정도. 아, 그래서 6년 동안 들으면 144분. 네. 이분들 섭외는 어떻게 하세요? 서버에는 부모님이 1차적으로 네. 하셨잖아요. 네, 저 한번 네. 다녀가셨죠. 저 명사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앵벌이라고 혹시 전문적인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좀 삶을 와주실 위해서. 수 있나요? 네.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1시간 시간을 내주십시오. 음. 그러면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사회인데 청소년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 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야기학교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네. 정말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단순히 직업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네, 정말 여기 이야기학교 복된 학교입니다. 우리 재즈 재즈 연주가 연주자 전재근님 네, 연주를 직접 하셨어요. 연주까지 콘트라베이스와 베이스 기타를 네네. 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전문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연주자와 같이 오셔서 아. 콜라보로 하셨는데 모두가 우리는 그냥 감동했습니다. 우와. 대한민국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재즈를 들으면서 눈이 동그랗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학교에서 음악을 즐기는 실제로 걸 보신 라이브 일이 없잖아요. 네. 학교에서 실제로 재즈 라이브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이때 오셨던 여기 계시네요. 그 재즈 연주가신데 아, 함께 오셨던 분이요. 예. 같이 섭외를 해서 2곡만 연주하러 가시기로 했는데 너무 우리 아이들을 보고 감동이 돼서 연주를 더 하고 가셨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재즈 연주는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내가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얻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우. 우리 아이들이 바다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맑음이 이런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 외부 강사님 네, 수업들이 외부 좀 강사님들, 많네요. 저희는 스승, 사부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부님들. 교육은 한 스승을 만났을 때 저는 99% 끝난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네. 교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정말 다양한 과목들을 좋은 사부님들을 통해서 듣고 있네요. 이 중에 혹시 한 2과목 정도만 소개해 주신다면. 말씀서예 선생님도 와 계신데 옆에 지금 말씀서예가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예는 말을 쓰는 거다. 말을 쓴다. 예, 말씀이죠. 그래서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쓰는 거다. 그런데 한지와 먹은 천년을 간답니다. 아셨습니까? 한지와 먹이 먹이 천년을 간답니다. 1000년 동안 네. 지속된다고. 그래서 썩지 아이- 않고 사라지지 네, 않는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을 쓰려면 천년을 갈 생각이 정리되고 써야 된다. 와. 아무렇게나 우리는 글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가르치시는 서예 선생님. 한국의 걸처럴한 서예가십니다. 실제로. 네. 저희 첫째 아이도 말씀 서예를 시작했는데 이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네. 이따가 말씀 서예 때 학생들이 쓴 글자도 네, 저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와 보여드리도록 계십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가 선생님도 빨리빨리 가야 있다. 만날 수 선생님도 있는데. 한번. 네. 예. 네, 저희 방금 교장 선생님과 함께 말씀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말씀서의 사부님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째 아이가 박주아거든요. 네, 주아한테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서의 지도교사 박재현입니다. 호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란 뜻은 여기 지금이란 뜻입니다. 소금. 네, 이제 여기. 네. 선생님, 이 정말 아이들이 쓴 글씨들이 너무너무 멋지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좀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좀 아이들이 이런 글을 쓰는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썼으면 좋겠다 하시는 나름대로의 그 철학과 가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을 쓰는 것을 서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 말할 때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기본을 지켜라.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리와 순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공부해라. 이 딱 2가지를 얘기하는데 공부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다시 생각하느냐? 그러면 딱 2가지. 지금 그 자리가 맞느냐? 그 순서가 맞느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여운이 엄청 깊이 남는 네, 말씀이신 것 짧은데 같아요. 엄청나게 빨려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홀릭 사실은 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한 30초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홀릭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우리 이야기학교 아이들 수업하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토양이 좋으면
씨앗이 조금 모자라도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토양을 잘 갖고 나서 이 토양 안에 어떤 씨앗이든지 심기면 그 열매가 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교장 선생님이 계셨고, 그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제 칭찬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 칭찬으로 끝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 여기 아이들이 직접 쓴 글씨인 거죠? 네. 저 뒤에 요 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놀라겠죠? 굉장히 큽니다. 가로 한 10m 정도 되는데요. 네, 한 글자를 한 아이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옆에다 써놨죠. 저기 장한섭이라는 어리 아이도 하나 저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편 1편 3절을 아이들 숫자에 맞도록 편집해서 써놨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사람 됨의 준비, 사람 됨의 자세, 사람 됨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말씀 같아서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작품에 대해서도 아래쪽 작품은 좀 어떤 주시면 좋을 것 작품인가요? 한 번 수업 때마다 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선택했는데, 이제 이렇게 작품으로 전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의 내용이 우리 종이에는요, 우리 종이, 그러니까 서양 종이 말고 우리 종이에는 종이를 뒤에까지 침투하도록, 그래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서예의 특징입니다. 서양 종이는 이렇게 보듯이 뒷면에는 스며들지 않죠. 근데 이 말이 마음에 스며들도록, 가슴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삶의 씨앗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야기학교는 스승님들이 계시다, 사부님들이 계시다. 너무 좋은 네. 사부님이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짧은 2, 3분 만에 너무나 설득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 보니까 아이들 이름이 있고 작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요런 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아이들이 기본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 글자들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역, 니은부터 해서 한글의 구성 원리, 그리고 획이라는 것의 의미들을 새겨가면서 이 날짜들이 있죠. 네, 이 날짜들에 자기가 배운 날짜들을 써가면서 한자 한자 이렇게 배워갑니다. 이렇게 한자 한자 배워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말이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란 게 묘해요. 마음이란 거는 내가 무엇을 용납하겠다고 생각하면 우주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늘구멍 하나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마음의 폭을,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집은 이상할 겁니다. 일주일만 안 버려도.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쓰레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누구든지 백지를 대하게 되면 이 서예를 하기 위해서 먹을 갈고 붓을 다듬는 동안 마음이 백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하나님, 아니면 시냇가, 열매, 이런 단어들을 하나를 쓰려면은요, 아주 천천히 써야 되는데, 하나를 쓰는데 적어도 열매라는 두 자를 쓰려면 최소한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 동안 백지 상태에서 그 열매란 단어를 내가 흡수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가꾸게 하는 것이 말씀서의 목적이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새 단어가 가슴 깊게 좀 심어졌으면, 어릴 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아이들이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신지,
진리 안에야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이들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저 글씨를 작게도 써보고 크게도 써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진실이 있으면 크게 말을 하든지 작게 말을 하든지 그 안에 진실은 그대로 전하게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기본을 지켜서 평생 공부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 자리가 맞나? 이 순서가 맞나? 이걸 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자리, 그 순서. 이게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실력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순종을 목사님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로 저 말대로 기초를 지켜가면서 기본을 지켜가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그 순서 그 자리를 늘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